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가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자, 2012년도 기사입니다. 아시아 위기 극복 2008년보다 힘들 것. 자, 아시아 위기 극복. 지금 우리 시장에서 1월 달에 상승하니까 1월 달 2월 초까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릴 거 없이 비트코인까지 막 상승하니까 경제방송이나 주식방송 트니까 이런 얘기를 해. 무슨 얘기 하죠?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된다? 상고, 하저 라는 얘기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상고하저 얘기하면서 야, 상반기에 너무 좋다. 산타가 늦게 왔다. 이거 뭐 코스피 코스닥에 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은행 관련주들 다 맞다. 금융주들. 이거 일시적인 자금 아니다. 금요일마다 그 유명한 경제방송에서 금요일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았나요? 너도 나도 다 상승을 외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렇게 가니까 또 비관론자로 또 가버리네. 지금 월가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분석들이 뭐냐면 노랜딩. 처음에는 어떤 분석들이 나왔냐면 골디락스라고 세 마리의 곰이 있는데 세 마리의 곰과 한 소녀가 있었어. 근데 소녀가 이렇게 곰이 스프를 해줬는데 뜨거운 거, 미지근한 거, 차가운 거. 근데 그 소녀가 미지근한 스프를 먹고 좋아했다는 우리 영국 전래동화입니다. 영국에 있는 동화가 골디락스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괜찮다, 경기 침체 없이 간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골디락스 얘기가 쭉 나왔다가 지금은 뭐예요? 노랜딩. 연착륙은 경착륙은 없다. 경기 침체는 없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이겨낼 거다. 좋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근데 월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의 노랜딩 분석은 어떠한 분석과 흡사하다? 2008년도 뭐가 일어났죠? 2007, 2008 뭐가 일어났어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일어났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쭉 터졌죠. 근데 그 터지기 전에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봐라, 그때는 글로벌 디커플링 분석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학자들이며 이런 애널리스트며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1년도에 닷컴 우리 IT 버블이 쫙 터졌죠. IT 버블이 쭉 터지고 나서 야 안되겠다, 우리 인터넷이며 뭐며 신사업이며 다시 자리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2003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경제성장률이 5.2% 발표돼. 지금 이번에 미국이 2.7이었죠. 잠정치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니까 잠정치가 2.7 나왔는데 그때 2003년도에는 미국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5% 이상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2003년부터 4년간 해마다 5.2% 성장하는 그 미친듯이 국가들이 다 따져보면은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간 5%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50개 정도 됐습니다. 50개. 근데 우리 중국 아니죠.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2006년에는 5% 이상 성장하는 국가가 104개 국가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0년 초반부터 IT 버블 이후에 2006년도, 2010년도 여태까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나라들이 다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막 뒤집어지게 나와버려. 수입, 수출, 제조 뒤집어지게. 자,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이끌었냐면 지금 알고 있는 중국, 인도, 얘네들 포함되어 있는 브릭스, 브릭스 신흥 개도국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중국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와. 만약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어. 야, 미국이 흔들려도 봐라, 중국, 인도, 그때 한국도 뒤집어졌어요. 한국이 어땠냐면
IMF 딱 터지고 나서 극복도 제일 빨리 했고, 그리고 2001년도 IT 버블 딱 터지고 나서 아마 2년인가 3년 만에 뒤집어지게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한국 뒤집어졌어요. 야, 봐라. 그때 어떤 분석이 나왔냐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가 성장률이 다 5%를 넘는다. 100개 국가가.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흔들려. 위험했어. 위험해져. 그러면 미국을 신흥시장들이 이끌어가질 수 있을 거다. 글로벌 디커플링. 미국이 힘들어도 신흥국 시장, 얘네들 뭐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이런 애들 잘 나가니까 얘네들이 이끌어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져도 신흥국들한테는 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노랭딩과 같은 분석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2007 리먼 사태 11월인가 12월부터 쭉 일어나면서 2008까지 쭉 이어졌죠. 미국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 될까?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 되는 규모의 미국 1등, 2등을 다투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주저앉았죠. 주저앉고 그 주저앉았던 게 어디로 전이되죠?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전이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이 어땠냐면 유럽도 굉장히 힘들었죠. 유럽에서 2010년도에 그리스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게 다 2007, 2008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영향이 줘서 그리스가 무너진 겁니다. 그때 당시 영국도 또 무너졌었고, 뭐 독일, 프랑스 할 거 없이 유럽 경기 다. 아시아는 괜찮았을까? 아시아 시장 역시 수입과 수출, 제조업으로 막 뒤집어지게 돈 벌어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 미국이 무너졌는데 아시아 얘네들이 얼마나 막 많은 상품을, 중국이 상품을 싸게 만들어 뒤집어지게 사줄 사람이 없어. 중국이 뭐 잘 나갈 수 있을까? 중국도 아시아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회복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진짜 컸죠. 빠르게 몇 년 안에 회복을 했는데 중국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 역할도 컸고. 그러면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글로벌 디커플링, 미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른 신흥국가들이 좋으니까 요거 커버칠 수 있어. 2006년도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총생산의 27%,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계 경제 수입액의 16%. 적지 않았죠, 비중이. 비중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무너져도 나머지 국가들이 흔들리고 막 다 쓰러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 분석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 미국의 고용시장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PCE 지표 높게 나왔고 물가 아직 물가 잡히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고 고용시장 너무나도 좋아. 1월달 비농업 고용지표 보니까 시장 예상, 월가 예상치를 거의 2.5배 상회하는 51만 8천 건이 나왔어. 실업률 3.4 역대 최저.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 그래요? 노랜딩, 골디락스,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장당기 금리 역전 나오니까 1년 동안 지속이 됐어. 그거를 만든 사람, 캠벨 듀크대 우리 대학 교수조차도 이번에 경기 침체에 비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면 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노랜딩 분석이 맞는 분석일까? 자, 우리가 지금 겉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실업률, 고용지표, 구인 건수, 물론 물가는 조금 높게 나오지만,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경기순환 사이클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어. 그게 뭘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민간인들이 소비를 했나, 수요를 했나, 민간 수요 지표를 봅니다. 민간 수요 지표. 소비가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지난 4분기 지금 GDP 잠정치가 2.7% 나왔죠. 2.9% 나왔다가 7% 또 이렇게 조정이 됐어. GDP 2.7% 상승했다니까 야, 미국 소비 잘 나오네. 막 시장은 환호해. 좋게 생각해.
근데 세세하게 봤더니 민간 수요 지표는 0.1% 상승. 미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수치라고 요게 있습니다. 요게 전분기 1.1%였는데 이번에 4분기 0.2%로 급감을 해. 급감을. 자, 이번에 PCE 지표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 어떻게 나왔죠? 0.2%. 전월 대비 0.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소비나 이런 것들은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민간인들이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하고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꺾이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어떻게 해요?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코인 이슈가 이번 여름부터 빠르면 실업률 올라가고 뭐 고용지표 망가지고 소비 줄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겠지만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라고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경제위기 대공황 이런 거 올 줄 몰랐습니다. 야, 우리는 글로벌 국가 미국이랑 신흥국 국가들 서로 커플링 아니야. 글로벌 디커플링 요거 분석 계속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왔어. 경기 침체 왔더니 그 얘기 쏙 들어갔어. 지금이랑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얘기를 막 늘어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그런 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미국만에 한해서 미국은 얕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지나갈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마일드한 거지 우리 한국이나 그 신흥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미국만 잘 나간다 그래서 잘 된다? 잘 버틸 수 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안 됩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진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둘 다 무너진다라고 말은 맞지는 않겠지만 피해가 간다 심각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왜 오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플레이션이 5%를 넘었던 모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요거 우리 인플레이션 9.1%까지 나왔죠. 물론 지금도 5% 넘고 있고. 자, 연준이 긴축을 했어. 지금 긴축 중이죠. 연준이 장기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13번 했는데 그 중에 10번이 침체가 왔어. 자, 세 번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아래로 떨어졌던 수익률 곡선 역전. 이거 뭐죠? 아까 인트로 때 배웠던 장단기 금리 역전차.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떻게 해요? 13번의 사례 가운데 10번이 침체가 발생했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넘은 지 1년 다 돼갑니다. 자, 1970년도 이후에 국제유가가 이전 2년간의 평균이 2배가 됐을 때도 대부분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70년도 우리 유가 쇼크 1차, 2차,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쭉 그때 당시 유가가 미친 듯이 튀었죠. 우리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100달러, 막 110달러, 막 150달러까지 간대. 200달러까지 간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배가 넘었습니다. 요거 4가지 조건을 부합하죠. 물론 이거 부합한다 그래서 많다는 거 아닙니다. 네, 요런 역사적인 데이터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막 힘들고 올해 얼마나 빠지나요 뭐하고 주눅들 필요 없어. 이게 나쁜 얘기인가요? 경기 침체 온다는 게?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가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트에 갔어. 평소에 장을 보다가 계란 한 판에 10,000원 주고 샀네? 근데 어느 날 마트를 갔더니 마트 주인이 계란 한 판에 5,000원 줄게요. 한 판에 5,000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그게 비관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얘기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코인 이슈는. 그렇게 준다고 해도 못 받아먹는 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기회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